안녕하세요, 티처리입니다. 왜요? 티처리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힘들어요. 오늘 촬영하시는데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이, 그럼요. 촬영은 문제 없습니다. 티처리 인공와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인공와우가 인공 달팽이관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저희 귀 속에 보면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그 달팽이관에다가 얇은 전극을 넣어요. 그래서 그 전극에서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 찌릿찌릿하게 전기 자극을 달팽이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주게 되고요. 그럼 그 전기 자극이 청신경도 자극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 뇌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소리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리가 나게 되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모으게 돼요. 그리고 귓구멍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고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어요. 이 고막이 하는 역할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고막을 통해서 크게 증폭된 소리가, 귀에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뼈가 있는데 추골, 침골, 등골 이런 뼈가 있습니다. 이러한 뼈를 통해서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달팽이관에서 유모세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소리가 한번 들어왔을 때마다 까딱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유모세포가 한번 까딱일 때마다 아래에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로 소리가 들어가게 돼요. 인공와우 수술은 어떨 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수술법 중에 하나예요. 보청기는 저주파수 영역대 소리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드릴 수 있고요. 고주파수 영역대는 인공와우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모음의 주요 영역대는 저주파랑 중주파 정도가 조금 모음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음의 경우는 저주파수에 있는 자음 영역대도 있는데, 주로 많은 자음이 고주파수랑 중주파수 내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소리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와우 쪽이 조금 더 효과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난청 진단을 받고서 보청기 안 하고 인공와우로 바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와우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보청기로 재활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보청기로도 재활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 같은 경우는 와우도 겉에는 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부분은 말랑말랑한 액체로 들어있거든요. 이 액체가 점점 뼈처럼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면 기다리면 이 안에 전극선을 집어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보청기로 3개월 하는 거 제외하고 그냥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해요. 아동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 몇 세부터 수술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보통은 만 1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두개골이 단단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요. 요새는 수술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1세 이전에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우가 고라된 현상이 있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빨리 수술 시기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그럼 애기들도 외부 장치를 달고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공와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물건인지 모르고 분실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소리키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키퍼 캠페인은 와우에다가 조그만한 망을 씌워서 핀이랑 같이 해서 머리에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머리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머리망에 보면 예쁘게 와펜 같은 것도 달려있거든요. 아이들이 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할 수 있게 해주고 와우가 분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DIY처럼 저희가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트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봉사 시간도 따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외부 장치가 기계잖아요. 고장이 나기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꺼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스웨터 같이 정전기 심하게 나는 옷들 있죠. 그런 걸 입고 벗다가 보면 정전기가 머리에 발생하게 되고 매핑이 초기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핑이라는 건 피아노 보면 조율 같은 걸 하죠. 그런 것처럼 각각 청력에 따라서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이러한 매핑이 지워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들었던 깨끗했던 소리가 둔탁한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장치 자체도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것도 최신식 모델이 훨씬 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동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 장치도 최신 기기로 바꾸면 지음이라든지 아니면 말소리를 판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못해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재활의 거의 끝부분에 있었던 게 전화통화였어요.
왜냐면 전화는 기계음 나와서 이 나온 음 가지고 소리를 듣게 되면 약간 더 지직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선명한 말소리를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좋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사랑의 달팽이에서 인공호흡 수술비도 지원을 하고 외부 장치 교체비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인공화우 수술은 안쪽에 들어가는 내부 장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외부 장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수술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쪽을 그냥 건강보험 없이 수술을 받는다 하면은 거의 한 2천만 원 조금 더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저희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아동의 경우는 수술비 전액을 지원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한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 귀에 2천만 원이고 10년마다 외부 장치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면은, 진짜 애기였을 때 수술을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청각장애인 인공화우 정부 지원 확대 캠페인인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소리를 듣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장애인 중에 청각장애는 두 번째로 많은 장애입니다. 높은 비용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철이 오늘 컨디션이 너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꼭 관리를 잘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쌩쌩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힘드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피곤했던 티철이었습니다. 진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을. 텐션이 못나 안 나오네.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텐션이 안 나오니까 약간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네. 단점이에요, 그냥 단점. 알겠습니다. 단점이 있네요, 단점.